안녕하세요. 초보 택시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사고 없이 집으로 퇴근만 하셔도 아주 잘하신 겁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 날이 춥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쨍쨍 떠 있는데 차의 외부 온도는 1도로 떠 있습니다. 진짜 겨울이네요. 그런데 겨울이 짧습니다. 즐기십시오. 이제 12월, 그 다음 1월, 2월 초중반 넘어가면 다시 또 따뜻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아주 진짜 겨울이래 봤자 한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즐기십시오. 그리고 좀 추워야 손님이 나오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예상과 다를 수도 있고. 자, 서울시의 주요 교통 통계의 택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24년 7월 혹은 9월 전후로 해서의 통계 데이터들입니다. 자, 일단 연도별 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전체는 약 7만 1,686대입니다. 24년 7월 기준. 그래서 2013년 정도를 보면 7만 2,185대였는데, 네, 택시 숫자는 꽤나 줄고 있다. 법인이 지금 2만 2,600대고, 개인이 4만 9,083대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 같은 경우에도 10년 정도로 보면 2014년엔 49,373대예요. 그런데 지금 49,080세대예요. 한 10년 만에 약 한 290대 정도가 면허 취소 등으로 감차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택시 등록 및 휴업 현황으로 보면 개인 택시가 면허 대수가 49,080세대 중에서 등록 대수가 48,964대. 그래서 휴업 대수가 190세대. 이건 이제 우리가 일정 기간 이상을 쉬려고 하면 병가가 됐든 뭐가 됐든 휴업을 신청을 해야죠.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그래서 아마 이건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숫자가 한 190대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실제 쉬는 분들은 많지만 그런 걸 정식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그 다음 사업 구분별 현황으로 보면 중형이 개인 기준으로 45,791대고 그 다음 모범이 707대입니다. 그래서 모범이 가까운 시점에 아마 이제 700대가 깨졌을 겁니다. 이 모범 같은 경우는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680대, 7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 대형 같은 경우에는 승용, 승합해서 412대가 있고 승용이 284대, 승합이 128대. 그 다음 고급이 2170세대. 저기 승합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리아 같은 거 있죠. 스타렉스 일부 있죠. 그런 차량들이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고급이 2170세대. 고급도 한 2200대 정도 넘어갔다가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증가 추세로 보면 거의 한계까지 다다르지 않았나. 근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범에서 이렇게 모범 기사님들 넘어오신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고급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였다가 지금 2000대 초반대에서 거의 횡보 성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고급에서 누적되지 않고 이탈하시는 기사님들이 꾸준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대형 고급의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에서 보면 아무래도 초보자 중심으로 모집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택시를 모르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초기부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일반으로 떠나가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모범이나 중형하다가 들어온 기사님은 딱 해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접어버리고 나가는 기사님 이탈률이 많은데 이제 시작하시는 기사님들을 꼬드겨서 이쪽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심지어 돈까지 많이 쓴 상태에서 못 나오니까 아마 고급 대형을 보면 되게 택시를 이제 막 양수한 그 기사님들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자기 선택이긴 하겠지만 굳이 시작부터 고급 대형은 하지 마시라.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고급 숫자를 보면
정체 상태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멀지 않아서 이제 고급 대형은 고급의 형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료별 택시 현황으로 본다면, 자, LPG가 개인 기준으로 41,972대, 그 다음 전기가 6,478대.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LPG 대비 전기로 본다면 65, 30, 66이 36. 한 7대 중에 한 대는 이제 전기 택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제 이거보다 예상이 더 많았어요. 계획으로. 그런데 그 전기 택시 보조금, 그 전기차 보조금이 좀 잘못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어서 꾸준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기존 기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택시를 계속 바꾸면서 타버리는 그 현상이 나왔죠. 네, 그게 보증 기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택시 하다가 다시 LPG로 넘어가시는, 소나타로 넘어가시는 기사님도 많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고, 의외로 휘발유가 413대입니다. 오, 꽤나 많네요. 그 다음 경유가 58대가 있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가 156대. 생각보다 하이브리드가 개인 기사님은 많지 않습니다. 회사 택시에서는 뭐 어차피 단기간에 바짝 타고 바꾸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리고 뭐 실증 그거 연구 사업도 있고, 근데 개인 기사님들이 하이브리드를 뽑으신 건 156대. 근데 이 중에서 프리우스랑 그 캠리도 꽤나 많을 거거든요. 프리우스, 캠리, 그 다음 뭐 토요타, 렉서스 ES 시리즈도 있고. 그래서 그 일본 차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면 사실은 순수하게 국내 하이브리드는 뭐 100대가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다. 그 다음 수소가 6대. 수소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법인에는 아예 수소가 없고, 종종 보였는데 지금 그거 다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만 수소 6대가 남아있다. 서울 기준으로는. 그래서 수소 택시는 뭐 또 이제 멀지 않아서 신형이 나오긴 하겠지만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수소는 그냥 기사님들 보면 다 후회 밖에 없습니다. 너무 그 충전하는데 시간이나 왕복하는 그거 감안하면, 택시는 결국은 시간이랑 주행 거리가 돈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수소는 택시 시장에서는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 같은 것도 사실 토요타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 회사 자체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너무 소수잖아요. 게다가 거기에서 뭐 가스까지 개조해버리면 그런 분들은 진짜 이제 나중에 고생하시고, 그 다음 그렇게 가스로 개조하지 않고 그냥 하이브리드 타신다면 그나마 그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택시에 보면 결국은 이게 수리나 뭔가가 필요한데 굉장히 적은 차들은 고생해요. 그걸 다루어 본 곳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LPG는 너무 많잖아. 택시 LPG는 굳이 뭐 사업소를 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 사설에 뭐 저렴하게 잘해주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저기에서 경유는 그 스타렉스 그런 거니까 상관없겠고, 하이브리드, 수소 이런 건 하면 고생합니다. 그냥 마음 고생합니다. 그냥 무난하게 LPG 혹은 전기가 요즘에는 제일 만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참고로 여기에서 휘발유가 413대인데 저분들이 가스를 개조하지 않고 그냥 휘발유로 탄다고? 그건 좀 의외네요. 자,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현황입니다. 지금 평균 2024년 7월 기준으로 평균 거래가가 1억 600입니다. 그리고 총 거래 대수는 2027. 그러면 뭐 작년 감안하면 뭐 숫자는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 월 평균 거래 대수가 290대.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증가하긴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4, 5년, 6년 전에 그 월 평균 거래 대수가 150대에서 한 2021년 정도 넘어오면서 200대를 넘었고, 지금은 가까운 시점에 290대다. 적어도 거래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조합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합도 수익 사업이 필요하지만 예전보다 거래 대수가 늘어나면서 매매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이제 조합도 보죠. 그럼 면을 뭐 인허가 해주면서 이제 그 양도 양수하면 그 사업 처리를 해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합도 그걸 보니까 꾸준하게 거래 대수 자체가 증가하니까 기존의 매매상 플러스에서 우리가 추가로 이걸 해도 되겠다 싶어서 시도를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면 매매상은 참 돈을 많이 벌겠네요. 그리고 평균 거래가도 2018년 19년에는 8,400에서 7,400, 7,80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8,200, 8,300, 9,000, 1억 600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 거래가 적을 때 오히려 가격이 낮았어요. 그러다가 거래가 바짝 오르니까 가격이 확실히 불붙고 오르는 추세죠. 그래서 물론 나갈 분들도 많겠지만 들어올 분들은 더 많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 가격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 LPG 가격은 1,000원대에서 800원, 700원, 600원, 700원까지 내려갔네요. 와, 저 700원대. 저도 택시를 했겠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럼 700원대에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저 때는 진짜 꿀이었겠네요. 그러다가 현재는 1,000원대 초반 전후입니다. 그 다음 택시 운행 대수 및 이용 건수로 본다면 일평균으로 한 4만 6천 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뭐 운행되는 4만 6천 대가 운행되고 있고, 개인에서 3만 4천 대, 그 다음 법인에서 12,000대.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개인 대수가 4만 9천 대, 4만 9천 대 중에서 휴업 아닌 등록 대수가 4만 8천 대니까 4만 8천 대 중에서 3만 4천 대가 나오니까 뭐 격일로나 약간 띄엄띄엄 일하는 분들 감안하면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부분 일을 하시는 것 같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차가 나오는 날이 개인 기준으로 금요일 3만 8천 대까지 나오고, 일요일은 2만 7천 대까지 쭉 빠진다. 그래서 사실은 주말에 서울 안에서는 뭐 낮 시간에 꽤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출근이나 퇴근이 없어서 그렇지만 낮 시간에 오히려 이제 이동이 꽤나 있는, 콜이 있는, 그건 아마 이제 많은 기사님들이 쉬시니까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의외로 화요일에 차가 많이 나와요. 화요일에 사실은 손님은 좀 적은 것 같은데 화요일에 차가 3만 5천 대 정도가 나오네요. 개인 기준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화요일이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매출상으로는 가장 적죠. 그런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많이 나온다. 의외로 월요일에 쉬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33,600대. 토요일에 33,430대인데. 신기하네요. 월요일에 쉬시는 분들이 많다. 그 다음 일평균 이용 건수로 본다면 하루 평균에 한 74만 건 정도 서울에서 이용을 하고, 개인이 49만 건, 그 다음 법인이 24만 건. 그러면 우리가 지금 44만 8천 대 정도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 평균 내면 개인 기준으로는 뭐 하루에 10콜 정도 잡아도 되네요. 그리고 이게 금요일에는 60만 건까지 오르고, 그 다음 일요일에 39만 건까지 오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게 있죠. 그 부재가 풀리면 몰릴 때 몰리고 없을 때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다 아니까 손님들 정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택시 운행도 자동으로 맞춰 돌아갔다. 지금 보면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걱정을 했지만. 그 다음 요일별 건당 평균 탑승 시간을 보면 평균 18분 정도를 타고, 쭉 보면 가장 짧은 시간은 토요일 17.9. 그러니까 토요일에 상대적으로 단거리 이동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일요일이 가장 짧네요. 16.8. 단거리 이동이 가장 많은 건 일요일이다. 그 다음에 중장거리 이동이 가장 많은 날은 목요일, 그 다음 금요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목요일 19.6,
19.6분, 금요일 19.4분. 아무래도 저 때는 회식이나 뭘 하고 이제 타지로 가는 그런 중장거리 이동이 더 많은 것 같고, 일요일은 아마 행사나 뭐 때문에 도심 안으로, 서울 안으로 들어와서 지하철에서 이제 뭐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그런 빈도가 높으니까 이게 16.8분으로 가장 짧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주말은 토, 일은 단거리가 상대적으로 많고, 주중, 목, 금이 장거리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월, 화, 수는 이제 비슷하고, 그리고 건당 평균 결제 금액으로 보면 의외로 높습니다. 자, 전체로 보면 평균 13,200원이에요. 높죠? 저는 만원 미만으로 아닐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13,200원이 평균 결제 금액이다. 그 얘기는 장거리도 꽤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개인은 12,938원이고, 그 다음 법인은 13,788원. 이건 좀 신기하네요. 왜 법인이 건당 결제 금액이 더 높을까요? 아무래도 코를 덜 골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법인 기사님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꾸준하게 열심히 타셔야 되니까 코를 가급적이면 개인 기사보다 덜 고르고 하는 게 아닐까. 반면에 이제 개인 기사님들은 아무래도 그 줄타기 같은 것도 쉴 겸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줄타기는 주로 단거리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콜도 조금 고르다 보니까 타지로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기사님들이 많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콜 주면 가는 것이고, 하지만 개인은 가급적이면 내가 운행하는 쪽으로 운행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죠. 시간적인 뭐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인이 매출이 더 높고, 그러니까 건당 매출이 더 높고 개인이 적다. 개인이 12,900원, 법인이 13,700원.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줄타기를 조금 적게 하고, 그 다음 콜이 나오는 걸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다 받고 운행하면 아마 우리도 이렇게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법인 기사님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죠. 뭐 이를테면 대로변에 손님이 없으면 번화가 뒤쪽에 골목길도 들어가서 열심히 좀 길손님 모시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손님들이 아무래도 또 장거리도 가고. 근데 개인은 그렇게까지 막 빡빡하게 안 하잖아요. 그냥 걸어 나와라 그러고 그냥 쉬고 있고 그러시니까. 여튼 그 다음 일평균 운행 대수를 보면, 자, 시간대별로 해서 쭉 보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자정 전후입니다. 그래서 활정 딱 시간 22시에 41,882대 개인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보시면 전체 택시 대수는 10시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41,000대. 그런데 개인 기사님으로 보면 가장 많은 시간대는 10시가 아니에요. 저기 뒤에 쭉 보면 28,380세대 10시. 심지어 이건 출근 시간도 아니에요. 10시면 출근 시간이 끝난 시간이거든요. 근데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그러니까 출근 끝나고 나오는 기사님들이 꽤나 많으신가 봐요. 아니면 조금 늦게. 오히려 출근 시간을 먹으려고 하면 6시 뭐 초반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정작 6시 초반대의 개인 택시 기사는 16,500대 정도가 운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시에 27,000대 어느 정도 나오고, 10시가 되면 28,000대, 28,300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자정 12시가 되면 점심 12시가 되면 27,100대로 조금 내려갔다가 오후 2시가 되면 다시 28,000대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늦지막히 나오셔서 이제 저녁까지 하고 하시는 기사님들도 꽤나 많으시다. 난 출근하기 싫어 라는 기사님들도 꽤나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25,000대까지 쭉 빠집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아침에 출근하셨던 분들이 6시 정도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한 오후 4, 5시에 나오시는 기사님들도 또 많죠.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숫자는 27,000원, 25,000이지만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쭉 8시 정도에 24,000에서
10시가 되면 다시 26,000으로 증가했다가 자정이 되면 2만 대, 그 다음 2시가 되면 10,000대, 그 다음 4시가 되면 9,000대. 사실은 요즘에 2시, 4시 정도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예전에도 그랬지만 2시, 4시 전후로 해서는 그냥 쭉 빠진다. 그건 이제 회사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교대를 하실 테니까 교대 시간 맞춰서 이제 쭉 빠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이제 2시 정도 넘어가면서는 좀 재미가 없죠. 2시에서 4시 정도가 요즘에는 굉장히 재미없다. 그 다음에 일평균 시간대별로 이용자 수를 보면 전체에서 보면 가장 많은 시간대가 10시네요. 10시. 그래서 10시에 79,000건, 79,50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8시 74,000건. 이야, 신기하네. 8시, 9시는 생각보다 손님이 적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약간 빈다는 그 느낌 시간대에 오히려 콜수는 굉장히 많네요. 그렇다면 기사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그것인가? 의외로 이제 8시가 적고 그 다음 뒤로 쭉 가면 출근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후 시간대까지는 비슷해요. 출근 시간대 68,000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택시가 더 적게 나오니까 출근 시간이 조금 이제 콜이 바짝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10시가 되면 7만 건으로 오히려 10시가 콜이 많아요. 이용자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운행을 해보면 10시는 이미 출근 시간 콜이 끝난 시간대거든요. 한 9시 중후반 정도가 되면 이제 콜이 확실하게 빠지다가 10시면 콜이 확 빠져요. 근데 오히려 이용자 수는 8시보다 10시가 더 많아요. 8시, 9시는 콜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 콜 자체는 많은데 문제는 기사님들의 변동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네요. 확실히 2시, 3시, 2시, 4시가 가장 적죠. 37,000건, 31,000건. 그 다음에 6시에도 42,000건. 그러다가 8시, 10시에서 68,000건, 7만 건 정도에서 7만, 6만 9천, 6만 9천, 6만 7천, 6만 7천 해서 저녁까지 쭉 그대로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은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8시 7만 4천, 10시 7만 9천으로 피크 찍고 쭉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카드 결제율을 보면 우리가 한 10년 전, 2013년으로 보면 카드 결제율이 50대 50이에요. 그리고 이게 불과 한 15년 전, 07년 정도로 가면 카드 결제율이 고작 3.5, 13%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현금 두둑한 시대였죠. 근데 그게 가까운 시점에 카드 결제율은 85%까지 올라오고 특이한 건 최근에 이제 한 83, 84, 85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몇 년 동안 횡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카드 결제율이 한 80% 중후반이 거의 한계가 아닌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카드 안 쓰고 현금을 쓰신다든지 뭐 그러시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서 무조건 이게 카드를 쓰는 건 아니구나. 85%대 정도에서 상승이 더디고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수 종사자 남녀 비율을 보면 자, 가까운 시점 기준으로 전체에서 이건 법인 택시네요. 법인 택시에서 남자가 19,887명이고 99.2%, 그다음 여자가 155명으로 0.77%입니다. 그리고 여자 기사님은 법인에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2013년 기준으로 보면 384명에서 현재 155명. 근데 법인 시장이 타격이 엄청나네요. 2013년에 보시면 법인에서 남자가 39,000, 그래서 전체가 39,837명이에요. 종사자가. 근데 그게 지금 2만 명이에요. 이게 딱 11년 전으로 보면 거의 절반이 아니죠. 절반은 아닌데 18,000명. 맞죠? 11년으로 보면 거의 절반 수준이 됐네요. 39,800에서 2만 명이니까 법인 택시 기사님이 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 다만 이제 그 법인 택시 기사님의 감소세는
2021년 정도부터 약간 덜 하락하고 거의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000, 2800, 2500, 2400, 2만으로 그나마 하락폭이 거의 멈춘 것 같다. 근데 2만 명대 전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택시 시장에서 서울에서 가장 큰 변화는 회사 택시 기사님이 쫙 빠져버렸다. 그러면서 당연히 운행 대수도 줄겠죠. 그 운행 대수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나마 개인 택시는 조금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 택시에서는 2013년에도 49,000대에서 지금도 49,000대로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서 여자분이 518명. 그래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450명에서 518명이니까 거의 미미하게 아주 완만하게 꾸준하게 상승은 하고 있다. 다만 저기 중간에 보시면 500명대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491명으로 감소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500명 전후로 여자 기사님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가까운 시점에는 이제 그래도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존 같으면 그 개인 택시를 하기까지 좀 힘들죠. 뭐 영업용이나 화물 3년이나 아니면 비영업용 6년 운전직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버티기가 힘들죠. 반면에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 5년 무사고니까 아마 이제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의 통계로 해서 이제 내년, 후내년 이렇게 보면 아마 저 518명에서 꾸준하게 증가해서 뭐 한 500명 중반대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 택시 승차대는 표준형이 199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 이제 익숙하니까 가는 데만 가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적어도 서울에 택시 승차대가 190개가 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유가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본다면 LPG가 리터당 131원, 그 다음 경유가 리터당 152원, 그 다음 수소는 킬로그램당 3,700원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급 금액으로 쭉 보면 확실히 2018년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택시에서 나갔는데 가까운 시점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370억. 근데 그게 370억이 불과 한 7년, 8년 전에는 1300억이 나갔어요. 와. 아무래도 가동률이 높은 법인 택시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게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개인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확실하게 딱딱 검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 개인 택시를 자가용 비슷하게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으셨죠. 근데 이제 가까운 시점에는 뭐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타 시도에서는 충전을 좀 자제하고 하더라도 그냥 진짜 운행하고 거기까지 손님 모시고 갔다가 오는 길에 복귀해서 뭐 충전을 한번 한다든지 뭐 그렇게만 하고 가급적이면 타 시도에서 충전하지 말라라고 많이 이렇게 조합에서도 얘기하고 하죠, 간부들이. 그래서 뭐 조금 이상한 문제,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의심이 되면 바로 사용에 대한 그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참고로 전기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온전히 내 돈으로 넣는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 택시가 한 6,000대고 7분의 1, 6분의 1로 증가, 적어도 6분의 1, 7분의 1 정도니까 그게 예전으로 본다면 LPG 택시에서 6분의 1, 7분의 1 정도가 더 있었죠. 그러면 회사 택시 가동률이 절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전기 택시가 적어도 LPG 택시에서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것도 감소분에 영향이 있겠네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유가 보조금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카니발 스타리아가 691대고 뉴카운티가 1대, 그 다음 법인에서 특장 택시 스타리아가 30대, 그 다음 장애인 버스는 솔라티가 4대, 버스 아예 그냥 일반 버스가 3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탑승 현황은 38,000명, 38,800명 중에서 휠체어가 있는 분이 26,000명,
비휠체어가 12,000명. 장애인 콜택시는 오히려 휠체어 손님이 더 많네요.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네요. 와. 그래서 도입 대수로 보면 가까운 시점에 692대가 있고, 그 다음 일평균 탑승 건수는 3,800건. 그 다음 평균 대기 시간이 42분. 참고로 저 대기 시간이라는 건 그 장애인 콜 호출한 손님이 대기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접수 대비 82.4%, 30분 이내는 52%. 근데 장애인 택시를 하셨다가 돌아온 기사님들도 종종 계신데 얘기 들어보면 이제 쉽진 않다. 하려면 마음을 좀 먹고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 나와 있는 택시 관련 통계입니다. 추운데 사고 나지 마시고 따뜻한 거 뜨끈한 국물이라도 좀 드시고, 이제 겨울 시작이니까 또 잘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